슈퍼사이클, 노, 메가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부품주가 맞아요. 거기까지 가게 네. 되면 이거는 고평가야. 예, 거기서 5배가 더 오르네요. 코스닥의 힘이. 네. 과연 그럼 누가 주도를 해서 올라갈 것이냐? 바이오가 될까? 2차전지가 될까? 소부장이 차라리. 삼성전자 한시 돈 많이 벌잖아요. R&D 좀 넉넉하게 콜 테스트 통과하게 되면 이거 써줄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은 네, 예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반도체 투자 전략 이야기합니다. 반도체가 지금은 뭐 사실 좋잖아요, 그죠? 뭐 그렇죠. 다 좋고 수급 좋고 실적 좋고 주도주의고 그러니까 흔들릴 때마다 계속 쫄지 말자. 네. 쫄면 안 돼. 쫄면은 분식집에 있습니다. 밀면 안 돼. 밀면도 거기 있습니다. 네, 네. 울면 안 돼. 중국집. 그랬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좀 팔긴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뭘 보고 팔아야 돼? 이제 그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 어디서 보여주느냐 예. 한쪽들인데 일단은 그거를 대충 그림을 그리고 예측하게 되게 되면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다 왔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주가의 가격을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정도쯤 징후가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해결이 돼서 일단 반도체 가격이나 아니면 분위기도 일단 조금 좀 다시 하향으로 갈 것 같다는 쪽의 뉘앙스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일단 시장 글로벌 IB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2028년입니다. 그러면 2018년이면 반도체는 약간 좀 미리 선반영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분기나 6개월 그러면은 내년 중반부터 아니면 내년 하반기 정도쯤 되게 되면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클의 정점은 다가와 오지 않을까. 그 주가가 반영하는 과정들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하게 되면 그 정도를 목표로 삼고 그다음에 나머지 업데이트를 계속 하게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가격으로 팔았으면 뭐 진즉 다 팔았죠, 그죠? 없어요. 없어요. 하이닉스 20만 원, 40만 원대 샀는데 2배 오르면 팔아야죠. 2배 오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40만 원을 샀다, 80만 원에 팔아도 잘한 거고, 그죠? 어우, 단위수가 바뀌고 100만 원 값만 팔아줘야지, 그죠? 네. 100만 원에 매도를 걸어놔서 팔았어요, 그죠? 야, 기분 좋았는데 200만 원가. 옆에 부장님은 네. 100만 원에 사셨어요. 예. 그리고 또 200만 원에 팔다 보니까 뭔가 내가 억울한 느낌. 그러니까. 네. 한 4배 날 수 있는 걸 2배밖에 못. 그러니까 이게 뭐 못 먹었다. 가격으로 얼마를 참 설정하는 거는 참 지금으로서 이제 좋은 전략인지 아닌 거고요. 그죠? 네. PER은 또 분명 밸류가 높아지면 쌓여야지 밸류가 계속 낮아져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들고 있으면 물론 뭐 우리 전원주 선생님처럼 뭐 정확히 얼마 사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뭐 한 2만 원에 샀을 거다, 뭐 3만 원에 샀을 거다 이러는데 네. 그냥 잊어버리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타이밍을 저울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걸 함께 봐야 되는 이제 대표님은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는 아닐 것 같다, 그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또 어떤 식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죠, 예. 네, 그냥 그 정도로 대충 이제 잡아놓고 그 과정 쪽에서 혹시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더 빠진다, 좀 조정이 나온다, 더 싸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또 그런 식으로 변화가 막 몰아치듯이 하루에 지수가 막 8% 빠지게 되면 정신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예. 줄여야 되나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네. 네, 막상 줄이면 그 다음날 팡! 또 털렸네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시장이 좋은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질 않으면서 좀 지수를 잡아주면서 여타 섹터가 가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좋죠. 네. 네. 그런데 여전히 또 위기가 사라지니까 삼전닉스가 간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소부장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게 삼성전기, LG로텍으로 가면서 얘들도 대형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의 뭐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목표가 나오고 정신이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일단 이번에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 200만 원대가 훌쩍 넘다 보니까 예. 물론 저희 그 전에 다 털렸고요. 네. 이 네. 삼성전기는 시총 한 20조 되면은 저 스마트폰 부품주가 맞아요. 거기까지 네. 가게 되면 이거는 고평가야라고 했는데 거기서 5배가 더 오르네요. 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AI 하드웨어 시대에 바뀌는 회사가 얼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그러게요. 이게 또 하나의 교훈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 보면 사실 쏠림이죠. 네, 쏠림인데 지금은 뭐 좋아 보이고 좋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죠. 지나고 보면 사실은 과할 수 있죠. 오늘
뭐 얘기했더라. 소부장업체를 아까 방송에서 소개하면서 네. 27년에 PER로 보니까 뭐 42배 저평가다. 그죠? 네. 뭐 지금은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사실은 밸류로 보면 그렇게 사실 낮지 않은 것 높은 거 많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걸 다 따져 예.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싸네. 맞아요. 결국 돌면 그쪽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이제 소부장이나 아니면 또 MLCC나 이런 기판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한 가장 큰 아이디어는 항상 지금 주가가 올라서 고퍼라고 보여줘도 그게 지나고 났더니 PR이 떨어지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P와 Q가 동반적으로 다 좋아지면서 AI 병목 현상에서 AI KPX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구간인데 어떻게 좀 나 주면 안 되겠니? 대기하고 있는 쪽이 있다 보니까 가동률이 막 95%씩 돌아갑니다. 예비 비율이라고 해서 보통 10%는 남겨두는 제조 측면 쪽에서는 그렇게 있는데 90%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호황이에요. 근데 95%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있는 거 다 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도 모자라니까 또 다른 뭐 베트남이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베트남 또 증설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증설할 때는 이런 경기 민감한 사이클 쪽에서 증설할 때는 되게 이것저것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사이클이 길게 갈 거야라고 판단되다 보니까 증설이 들어가는 모습들이죠. 네. 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AI 서버 쪽에서 들어가는 MLCC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또 이제 MLCC뿐만 아니라 실리콘 커퍼시터라고 그러죠. 네, 이것까지도 또 그동안은 뭐 톱 TSMC나 무라타만 전용으로 봤었는데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니까 물량이 확 들어오네요. 조 단위로. 그런 것들이 영역을 넓혀간다 그러면 지금 업사이드가 실적이 갑자기 또 막 쫙 이뤄지고 있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은 계속 또 인정을 해 가겠죠. 단 여기서도 삼성전기나 LG전자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그 특히 탑2 플러스 이런 쪽 있죠. ETF 쪽에서. 네. 네, 그게 요즘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음. 네,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막 좀 돈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또 IT 쪽들을 사는데 그게 뭐 전기나 LG노텍이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네. 또 ETF에서 또 뚱뚱해집니다. 그럼 또 리밸런싱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올라간다고 쫓아가지 마시고요. 뚱뚱해지면 또 이제 마운자를 한 번씩 맞는군요. 그렇죠. 네. 예, 관리해야죠. 예, 몸무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운자로 맞는 기간 동안은 밥맛이 없어요. 주식 맛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마다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너무 막 또 올라갔다고 고점에서 막 베팅하는 거는 잘못하게 되면 내가 사면 고점이 나오십니다. 잘못하게 되면. 근데 사실은 삼성전기, LG노텍은 우리가 소부장으로 봤느냐? 사실 얘는 소부장 우리가 기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소부장 얘기할 때 얘는 그쪽 반에 출석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그죠? 그렇죠. 약간 네. 그냥 IT 부품 네, 쪽으로. 그렇죠. IT 세트 부품이고 예. 소재 부품 장비가 아닌데 뭐 MLCC에다가 이제 기판이 워낙 되면서 그죠? 기판이죠. 약간 뭐 기판 관련주에다가 MLCC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좀 가벼운 소부장이 아니라 얘들은 그냥 정말 포탑이 돼버린 상황이고 그죠? 투탑이 그렇죠. 아니라 네. 그죠? 전통적인 소부장 쪽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사실은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 이제 한다는 얘기하고 나면서 뭐 전공정들이 엄청 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보면 또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여기도 변동성 또 장난 아니에요. 엄청 심합니다. 네. 그래서 또 시장의 반응들은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샀더니 고점에서 또 빠지네. 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큰 그림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흐름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전공정 장비 관련된 쪽에서 그래서 또 내놓으라는 업체들 보게 되면 일단 뭐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테스트 쪽에서 KLA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주가가 다 한 3개월 사이에 주가 거의 2배 이상 올라갈 정도로 강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그만큼 안 갔어요. 그런데 우리 업체들은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증설한다. 아니면 KPX 투자를 좀 늘려간다. 그러면 가장 큰 호재를 안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그러니까 밸류는 그들만큼 못 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스토리가 붙고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따라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게 이제 지금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UBS에서는 지금 또 그런 얘기 나오죠. 반도체 전공정 장비는 글로벌 반도체 전공정 장비는 그냥 사이클 좋은 게 아니라 슈퍼 사이클, 노브, 메가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왜
또 그렇게 또 올라가니까 막 지르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비도 병목 현상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워낙 이쪽에 대해서 쇼티지가 나오다 보니까 네. 빨리 증설해서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 쪽들도 계속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과정이다라고 봤을 때 그게 또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관점 쪽에서는 여전히 장비 쪽들도 물론 변동이 클 겁니다.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똑같이 스토리는 맞다고 보는데 그걸 또 위로 사시게 되면 꼭 또 이틀 동안 그렇게 올랐는데 거기 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잠깐 기다리면 또 차익 매물 나오고 그럴 때 한번 또 이용해서 하나의 또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소부장이 끌어가는데 소부장도 코스닥에서 지금 코스닥도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900선이 뭡니까? 1200선에서 그래서 900선까지 왔는데 천선 올라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올라와 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예,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죠. 그러면 1200선까지 끌고 가는 힘이 3천 가야지 3천. 그럼 3천이라고 칠게요. 네. 예, 3천가는 지금부터 한 3배 올라가는 코스닥의 힘이 네. 과연 그럼 누가 주도를 해서 올라갈 것이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 그게 바이오가 될까 2차전지가 될까 제가 보기에는 소부장이 차라리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는 쪽들을 더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그런 쪽으로 챙겨가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워낙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고 믿음이 있고요. 소부장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봐요. 사실은 그러면 투자하면 전공정이 주목받는데 전공정만 다 가고 후공정 못 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기업들은 아니죠. 막 들쭉날쭉이에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간택을 받은 종목들은 쭉쭉 뽑고, 그죠? 네. 또 차익 내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하는 전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디램이나 반도체는 글로벌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의 장비 업체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3, 40개 되는 업체들이 글로벌 탑 티어냐 네. 그런 기업도 있지만 그런 기업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국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돼 있는 ETF를 사라. 네. 그런 게 있느냐? 있어요. 네,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불러주셔야죠. 이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네. 그럼 좋은 팁을 알려주시는 게 우리 박사님이 하셔야 될 그 있다고 치고요. 예. 근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TSMC, 그러니까 대만의 제조업체 환경을 보게 되면 TSMC가 일단 주도적으로 파운드리를 끌어가는데 필요한 쪽들은 다 같이 중소업체들과 같이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얘가 안 되면 얘한테라고 해서 약간 세팅해 가는 과정을 봤을 때 국내 업체들은 일단 좀 CR이라고 그러죠. 계속 이제 단가 깎기만 계속 해왔던 현실을 보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소부장을 키우지 못했던 환경들이 거기서 있다. 물론 업황 안 좋게 되면 깎이는 건 맞겠는데 좋거나 그렇게 되면 R&D 비용들을 더 투자해서 이쪽들이 좀 국산화나 네. 좀 끌어올 수 있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R&D 좀 넉넉하게 뭐 이것도 한번 좀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우리 나중에 콜 테스트 통과하게 되면 이거 써줄게 라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소부장의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요? 네, 좋은 기업도 많죠. 좋은 네. 기업도 많고 코스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평가를 받으면서 올라야 되는데 네. 또 투자자들의 시각이 지평을 좀 넓게 가질 필요도 있다는 말씀에서 지평 막걸리 네, 예. 뱀다리 사족 얘기를 좀 한 겁니다.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